네, 클로드 스킬은 LLM에게 컨텍스트를 단계별로 그리고 큐레이션해서 제공해주는 컨텍스트 에디팅 도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이해가 되시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예시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현재 화면에서 왼쪽, 오른쪽 모두 신입사원 온보딩 문서라고 할 수 있어요. 왼쪽에서 보면 신입사원 온보딩 문서를 첫 출근해야 할 일, 자주 묻는 질문, 설명서를 모두 한 페이지에 담아 놓은 것을 볼 수 있고요. 오른쪽 페이지에서는 각각의 페이지를 나눠서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인간이 봤을 때 왼쪽 문서를 봤을 때는 어떤 걸 봐야 할지 집중하기 어려운 경향이 있어요. 긴 문서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하나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그와 반대로 오른쪽 문서를 보면 신입사원 온보딩 문서가 보이고 있어요. 신입사원 온보딩 문서를 보면 첫 출근에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과 그것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적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가장 먼저 봐야 될 것이 이거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프린터 사용하는 법과 복지물 가입하는 방법이 중요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때문에 우리 인간 역시도 이런 식으로 파트별로 나눠져 있는 것을 더 이해하기 쉽다고 볼 수 있어요. 네. LLM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LLM 역시 너무 많은 프롬프트 혹은 너무 많은 컨텍스트가 들어오면 이 프롬프트 혹은 컨텍스트 내에서 내가 어떤 것에 집중해야 할지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집중할 요소를 찾지 못하고 엉뚱한 대답을 내놓고는 하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게 컨텍스트 에디팅이라는 작업입니다. 컨텍스트 에디팅이 뭐냐라고 하면 이 들어오는 프롬프트나 많은 컨텍스트를 적절한 단위로 쪼개서 LLM이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것만 전달해 주는 것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클로드 스킬은 이런 컨텍스트 에디팅을 쉽게 만들어주는 도구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면 클로드 스킬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로드 스킬의 작동 방식을 보면 간단하게 점진적 공개를 가능하게 한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럼 점진적 공개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이냐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다음 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점진적 공개를 알아보기 전에 비교를 위해 이전 버전, 그러니까 기존에는 어떻게 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존에는 하나의 프롬프트에 모든 컨텍스트를 담아서 클로드에게 전달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아요. 모든 컨텍스트를 전달한다라는 의미를 위에서 살펴보면 한 페이지에 신입사원에게 알려줘야 되는 모든 정보를 담아놓고 너 이것들을 인지해서 오늘 하루의 일을 실행해봐라고 얘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면 돼요. 그럼 점진적 공개가 뭐냐라고 하면 신입사원 온보딩 문서를 파트별로 구분한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어요. 이 페이지에서 보면 첫 출근에 해야 할 일, 자주 묻는 질문, 설명서를 볼 수 있죠. 그럼 저는 첫 출근에 해야 할 일을 보고 내가 먼저 봐야 될 건 첫 출근에 해야 할 일이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 내용을 보고 이 내용을 단계별로 실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것처럼 이 점진적 공개 방식은 이 파트별로 나눠놓은 온보딩 문서와 같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클로드에게 프롬프트를 던지게 되면 프롬프트를 해석해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스킬이 뭔지를 첫 번째로 탐색하게 돼요. 이 탐색을 하는 과정은 메타데이터를 통해서 하는데 이 스킬이 가지고 있는 이름과 스킬이 가지고 있는 설명을 보고 내가 이 스킬을 써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구나 한번 탐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번 탐색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내가 이 스킬을 쓸 수 있는 것 같으니 스킬 내부에 있는 내용을 한번 봐야겠다 해서 스킬에서 제공하고 있는 마크다운 문서인 스킬.마크다운 문서를 한번 확인해요. 그리고 이 문서를 확인하다가 보면 내가 이 작업을 계속해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마크다운 문서에서 정의되어 있는 이런 리소스, 다른 추가적인 리소스도 확인해야겠네라고 하면 그 추가적인 리소스도 확인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확실한 차이를 볼 수 있는데 클로드에게 450 토큰, 50 토큰, 500 토큰만 주고도 해결할 수 있는 일을 기존 버전에서는 11,000 토큰을 모두 줘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450 토큰, 50 토큰, 500 토큰 뿐만 아니라 추가 리소스 중에서 다양한 리소스가 존재하는데 그중에 3,000 토큰만 읽어도 되는 문제였지만 기존 버전에서는 11,000 토큰을 모두 읽어야만 11,000개의 단어를 모두 읽어야만 클로드에게 모든 컨텍스트를 제공할 수 있는 상황이 됐었던 거죠. 그걸 해결하기 위해 이 스킬이라는 문제는 이렇게 점진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점진적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LLM이 몰입 상태를 가질 수 있게 만들어 준다라고 생각을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점진적 공개에 대한 이해는 이 정도면 충분하실 것 같고요. 네, 이어서는 메타데이터, 스킬점 마크다운, 추가 리소스에 대해서 한번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로 올라가 보시면 캡처본이 하나 보이죠? 이 캡처본은 이 엔스로픽에서 만든 퍼블릭 스킬들을 모아놓는 이 GitHub 레포지토리에 인터널 커먼스라는 스킬을 캡처해서 가지고 온 부분입니다. 네, 이 부분을 봐보시면 스킬점 마크다운이라고 써져 있는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이 스킬점 마크다운이 이 아래쪽에서 얘기했었던 스킬점 마크다운입니다. 네, 다시 위로 올라와서요. 스킬점 마크다운을 한번 상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스킬점 마크다운 이 상단에 보시면 하이픈 3개, 3개로 묶인 다양한 네임과 디스크립션, 라이센스라는 속성들이 보이실 거예요. 이 속성들을 포함한 요 하이픈으로 묶여져 있는 부분이 프론트 매터 부분이라고 하는데요. 프론트 매터라는 부분은 내용은 이 파일의 본문이 시작하기 전에 이 파일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서 네임과 디스크립션이 보이죠? 이 네임과 디스크립션을 한번 상세히 살펴볼게요. 네임을 보면 인터널 커먼스라고 되어 있고 디스크립션을 보면 어셋 오브로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걸 클로드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클로드에서 한번 살펴보면 인터널 커먼스라는 이름의 이 클로드 스킬이 존재하고요. 그 중에서도 어셋 오브라는 이 디스크립션 시작점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네임과 이 디스크립션이 이 클로드에 포함됐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스킬 업로드라는 것을 통해서 스킬을 업로드할 때 저 스킬.마크다운 마크다운 파일에서 이 프론트 매터 부분을 빼와서 그러니까 추출해 와서 저기에 메타데이터로 갖고 있는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부분은 어디서 사용되냐라고 하면 이 아래에서 설명했던 1차 탐색에서 사용되는데 이 네임과 디스크립션이 존재하죠. 이 네임과 디스크립션을 통해서 클로드는 내가 이 스킬을 써도 되는가 혹은 지금 써야 하는가를 판단하고 호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프론트 매터 부분은 살펴봤고요. 네, 이어서 마크다운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언제 스킬을 사용하면 되는지와 어떻게 스킬을 사용하면 되는지가 나와 있는데요. 이건 결국 클로드가 2차 탐색 과정에서 이 마크다운 문서를 읽으면서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를 확인하고 그거에 맞게 작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쪽에 초록색 창으로 제가 네모나게 칠해 놓은 게 있죠. 이쪽을 상세히 보시면 이그젬플과 마크다운 폴더에 경로가 작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참조 값을 따라와 보면 이 디렉토리가 보이는데요. 이 폴더가 이 스킬 하나에 그 스킬 하나를 의미한다라고 봐주시면 좋고요. 이 스킬 하나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스킬 하나의 내부에는 스킬점 마크다운이 필수적으로 존재하고 이 야물 그 네임과 디스크립션, 프론트 매터가 존재하고 그 내부에 파일 그 본문들이 존재하는데 본문들의 정의된 파일 경로에 맞게 이 마크다운 파일들이 추가적으로 존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추가적인 리소스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 마크다운 파일을 읽으면서 LLM이 클로드가 직접적으로 너의 요청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 추가적인 리소스를 읽어야 해 라고 판단을 하고 스스로 이 이그젬플에 가서 추가적인 리소스를 읽어내는 것, 이게 단계적으로 그러니까 필요한 요소들을 읽어내는 과정을 통해서 이 클로드가 업무를 하는 방식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종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프롬프트가 들어왔을 때 메타데이터, 이 네임과 디스크립션을 통해서 스킬을 결정하고 스킬을 결정했을 때 스킬.마크다운을 마크다운을 먼저 읽어내려 가면서 추가적인 리소스가 필요하네 라고 생각이 들면 추가적인 리소스를 읽어오는 그 과정으로 이게 그러니까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구현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클로드 스킬이 점진적 공개로 더 스마트하게 클로드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클로드 스킬은 더 놀라운 혁신적인 기능을 하나 더 갖고 있습니다. 바로 이 유즈 컴퓨터라는 툴을 사용해서 배쉬, 파이썬, 노드.js 스크립트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조금 따라가 보면 네, 이쪽 화면에서 보시면 이 도구, 아티팩트 빌더라는 도구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아티팩트 빌더의 스킬점 마크다운을 읽다 보면 이 배쉬 스크립트의 번들 아티팩트 sh, 그러니까 쉘 스크립트를 실행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마크다운 문서에서 이렇게 스크립트를 실행하게 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 폴더를 따라가 보면 똑같이 번들 아티팩트 쉘 스크립트가 존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배쉬 쉘이나 자바스크립트 혹은 파이썬 스크립트가 존재한다면 해당 스크립트를 요 컴퓨터 유스라는 기능을 통해서 유스 컴퓨터라는 툴을 통해서 실행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클로드 스킬은
프롬프트가 들어왔을 때 클로드가 스킬점 마크다운을 읽어서 스크립트를 사용해야 되는 순간이 온다면 그 스크립트를 실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건 결국 클로드가 이 도구 MCP와 같이 그 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 도구와 이 설명서를 함께 동봉한 하나의 패키지를 얻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한번 전체 내용을 한번 요약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클로드 스킬의 핵심 세 가지 강점. 처음에 우리는 점진적 공개를 통해서 단계별 컨텍스트 로딩을 통해서 한 번에 줘야 되는 프롬프트를 단계별로 주고 LLM이 각각의 요소에 대해서 집중해서 더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라는 게 첫 번째였고요. 이렇게 단계별 컨텍스트 로딩을 통해서 얻을 수 있었던 건 일관성과 품질입니다. 일관성과 품질을 어떻게 얻었냐라고 하면 하나하나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다 보니까 놓치는 거 없이 각각의 요소들을 잘 실행할 수 있게 만들어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고요. 세 번째로는 확장성과 재사용성에 있습니다. 확장성과 재사용성은 한번 만들어 놓은 스킬을 여기저기서 예를 들면 API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고 API뿐만 아니라 클로드 코드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보니까 웹, 데스크탑 앱, 클로드 코드 그리고 직접 만드는 API 등에서도 재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러니까 클로드 스킬이 해결한 문제는 기존 AI의 근본적인 문제인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구분하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고 우선순위를 놓칠 때, 토큰을 낭비할 때 이런 부분을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것만 단계별로 제공함으로써 좀 더 일관적인 좋은 품질을 낼 수 있도록 해결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는 클로드 스킬을 직접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고요. 클로드 스킬을 다시 호출하는 그 스킬 체이닝 쪽을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클로드 스킬을 통해서 AI가 워크플로우처럼 어느 정도 더 일관적인 작업을 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을 한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감사드립니다.